벌었더니 좌파들은 돈을 달라고 그러다. 자유가 아니면 뭐를 달라? 빵을 달라? 집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요? 죽음을 달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기까지 싸워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 여호수아 군대장 대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의 용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나라가 지켜질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백성의 장모님도 기뻐서 우리에게 박수를 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박원순이가 찍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원순이가 그래서 예배 시간인데 왜 저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정말 역사에 대해서 전문가고 바른 역사를 진실과 팩트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도 현장에 다니시면서 또 살아있는 그 애국 현인들을 만나셔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정말 많은 역사를 증거해내고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향을 주시고 우리 교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서울 새하늘교회 담임 목사이신 우리 김재동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좋은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책을 정말 안 읽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님의 회고록입니다. 군가 나 여기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책이 두꺼워요. 근데 이런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냥 와서 그냥 추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쵸? 우리 공부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 애국진영 있는 분들이 좀 반성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합니다. 제가 지하철 탈 때마다 버스 탈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책 보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인정하십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매주 격전지를 탐방합니다. 지난주에도 서울 수보 격전지 탐방을 제가 여기 연세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하루 종일 돌았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언제든지 동참할 수 있고요. 부탁이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셨던 지금도 살아계신 생존자분들 중에 중요한 증언을 하실 만한 그런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텐데 소개를 해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고 특히 참전용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가급적이면 만나서 뭐 일주일에 한 분씩 또는 뭐 보름에 한 분씩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래서 보훈 행사를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식사도 대접하고 적어도 얼마씩 이렇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나라도 이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되겠다. 그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하늘교회, 제가 은평구 증산동의 하늘교회를 담임하는데 자유의 복음을 전하고 자유의 역사를 알리는 하늘교회라고 저희는 항상 그렇게 수식어가 따라 붙거든요. 저희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근현대사, 건국의 역사, 또 6.25 전쟁의 역사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6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 주는 이승만 대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이거 좀 가져왔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6.25 전쟁 가운데 백선엽 장군 그러면은 가장 손꼽는 전투가 무슨 전투예요? 다부동 전투 아닙니까? 여러분 다부동 전투 참전 전우회가 있어요. 거기에 회장님이 박형수 회장님이거든요. 청량리의 제기동에 원룸에서 홀로 쓸쓸히 지금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6.25가 발발했을 때 바로 상부에다가 적의 남침을 가장 첫 번째로 보고한 바로 신고자예요.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 전투
수많은 격전지 가운데 328고지라고 있습니다. 328고지 328m예요. 그 전투가 끝나고 나서 그 산에 올라갔더니 그 조그만 야산에 시신이 몇 구나 널브러져 있었냐면 3,000구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아군 적군 다 포함해서. 근데 여기에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이라고 하지만은 그 적군은 다 서울에서 다 징집이 돼서 총알바지로 떠밀려서 낙동강까지 끌려가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입니다. 이러한 민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 전쟁의 바로 사악한 주범이 누구냐? 김일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우리 민족을 그렇게 6.25 3년 6개월 이틀 1129일 동안의 이 전쟁터에서 민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이 김일성, 이 사악한 악마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3.28고지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전투에서 고지를 지키며 끝까지 싸웠던 분이 박형수 중대장인데 제가 증언을 여러 번 들어봤어요. 근데 말이야 그때 싸우는데 그 고지의 참호를 지키고 있는 어느 날 대낮에 바람이 부는데 총성이 멈춘 어느 날 가지에 뭐가 걸려서 흔들흔들 거리더라는 거예요. 고지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나무가 그대로 있대요. 여러분 그 흔들거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창자였다라는 거예요. 미군의 포탄, 적의 박격포 수도 없이 떨어질 때 시신이 5번, 6번, 10번 폭발했다고 그래요. 당시에 체감 온도는 40도라고 그랬어요. 시신이 썩는 냄새가 너무 참을 수 없으니까 코에다가 쑥이나 마늘을 집어넣고 참아가면서 그렇게 싸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지의 주인이 12일 동안에 15번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만약에 3.28고지를 빼앗겼으면 가보시면 알아요. 거기가 대구를 지키는 중요한 바로 요충지입니다. 길목이에요. 거기가 뚫리면은 대한민국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막아서야 되는데 그만큼 희생이 컸던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제가 거기 여러 번 가봤는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2000년 들어와서 국군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첫 삽을 떴던 장소는 저 전방의 고지가 아니라 3.28고지였음을 아셔야 됩니다. 대구의 칠곡궁 외관에 있는 거기에서 첫 삽을 떠서 지금까지 미발굴된 유해가 아직도 13만 구예요. 13만 구의 유해 중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유해는 100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6.25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죽음이 여러분 많고 많겠지만 특별히 자유수호를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하신 우리 13만 구의 아직도 미발굴된 국군들의 유해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네. 그게 바로 3.28고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자 그렇게 해서 많은 낙동강 방어선 전투 가운데서 역시 우리 백선열 장군께서 결정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어진 한 10분 이내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6.25 전에 백선열 장군님의 결정적인 자유수호의 역할 한 가지, 두 번째 6.25 전쟁 가운데 백선열 장군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6.25 전쟁의 교훈을 하나 우리가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25가 발발 직전에 잘 아시는 대로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번 가봤어요. 여수시의 신월동에 바로 그 장소가 14연대 바로 군대가 주둔했었던 장소인데 거기에 14연대 지창숙, 김지회, 홍순석이라는 세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50명의 남로당 이 프락치들이 일기연대를 일으켜서 여수, 순천, 벌교, 광양, 구례, 전라남도를 인민군 천하로 만들었던 일주일 동안 전체적으로 추정컨대 한 7천여 명이 학살당한 끔찍한 바로 사건이 바로 이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입니다. 그 일을 일으켰던 사람은 바로 군인들이었어요. 군인들 안에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로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수에 가면은 이순신 광장이라고도 그러는데 여수시 중앙로 로타리 광장, 한국현대사의 가장 최초의 인민재판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여수 중앙로 로타리예요. 그 일주일 동안에 이 반란군들이 여수를 장악해서 했던 것이 뭐냐, 800명의 인민들을 거기서 우리 죄 없는 양민들을 거기도 끌고 와가지고 무참하게 학살을 했어요. 특히 경찰들을 신체를 다 절단해서 죽였습니다.
800명이 죽었어요. 800명. 나중에 멀찍이서 해상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굴렀던 분이 훗날 공정시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만든 것이 바로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자, 순천으로 갔더니 순천에 중앙동 광장이 있어요. 중앙 사거리 광장은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무기를 쥐어줘서 니들 마음대로 인민재판에 500명의 양민들을 학살해버렸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완전히 그렇게 홍위병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500명의 죄 없는 양민들을 죽이는데 많은 경찰들이 피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한 학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악마적인 집단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순천에 있었어요. 저는 양민학살에 관련된 장소는 거의 다 돌아다녔는데 정말 순천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 정말로 잠이 안 왔던 적이 있었는데 순천의 그 경찰서 장소, 지금의 현재 순천 경찰서 장소가 아닙니다. 옛날 장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바로 순교했던 보장소에서 순천 경찰서의 통신계장이었었던 경찰 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남로당원들에서 학살당했느냐, 온몸에 껍질을 전부 다 벗김을 당해서 못으로 벽에다가 못을 매달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참하게 죽였어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렇게 만행을 전라남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는데 당시에 건국이 되자마자 2달 만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개연대가 반대한민국 반란군으로 일어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죠. 그래서 이들을 처단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당시에는 형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군안에 있는 프락치들을 색출하기 위한 숙군 작업을 위한 법조항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국가보안법입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살린 법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을 살린 고마운 법이 국가보안법인 것입니다. 그거 없었으면 대한민국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에 의거해요. 군대 내에 있는 당시에 10만 명도 안 됐던 이 군대 안에 있었던 반대한민국 세력들을 솎아내고 숙군 작업을 할 때 누가 이 일을 앞장서서 했는지 아십니까? 이 일을 했던 바로 기관은 2개의 부서였어요. 그게 하나는 육군본부 안에 있었던 바로 정보국이에요. 그 정보국의 정보국장이 바로 백선엽 총령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헌병사령부와 함께, 헌병사령부는 정보국에서 딱 조사를 해서 이놈은 잡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헌병부에서 출동해서 프락치들을 쳐넣는, 그래서 그들을 색출하고 사형시킬 사람은 사형시키고 그리고 불명예 제대시킬 사람은 불명예 제대시키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안에 4,749명을 숙군 작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노당 그 프락치들이 놀래가지고 5,500여 명이 탈영을 했어요. 그 짧은 기간 안에 10,000명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전체 국군의 10분의 1이 일망타진이 되는데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가 발발하기 전에 군대 안에 있었던 반대한민국 세력들의 조직부서부터 완전히 와해가 되어서 6.25가 발발했을 때 뭐 이등병이 뭐 연대장을 총으로 쏴 죽인다든지 하극상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건도 없었던 이유는 6.25 직전에 백선엽 장군이 정보국장으로서 숙군 작업의 이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6.25가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발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분이 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또 하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백선엽 장군한테 기자가 질문합니다. 백 장군님, 평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 기억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1950년 10월 19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날은 바로 평양을 점령했던 날이에요. 북진 통일에서 통일이 완성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기쁨의 날은 금방 어떻게 됐죠? 퇴각으로 다시 돌변하면서 참으로 눈물을 삭이면서 북녘땅을 뒤로하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비운의 바로 날이 되기도 하죠. 자, 평양에 들어갔던 우리 백선엽 장군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을 목도합니다. 평양의 형무소에 들어갔더니 형무소 안에 있었던 엄청난 그런 양민학살의 현장을 본 거예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처참한 양민학살의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6.25 전쟁 자유수호를 위한 역사고 투쟁의 바로 그러한 3년의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자유수를 위한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그 싸움이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되는 저 공산주의 사상은 단순한 사상과 이념의 집단이 아니라 반인류적이고 악마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6.25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 가운데 평양하고 원산하고 함흥지역에서 일어난 학살,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세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학살의 공통된 특징은 너무나 잔인무도했다라는 거예요. 톱을 사용해서 사람의 머리를 잘라냈다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을 그렇게 학살을 한 거예요. 6.25가 발발했을 때 수도 서울이 3개월 동안 공산치하에 넘어갑니다. 곳곳에서 인민재판이 벌어지는데 3개월 동안 처형된, 억울하게 희생된 바로 서울 시민들이 9,500명입니다. 9,500명. 대전에 갔더니 대전에 구형무소가 있어요. 구형무소에 옛날에 우물이 2개였어요. 지금은 하나만 있습니다. 그 우물 2개에서 단무지처럼 젓갈 담그듯이 얼마나 많은 시신들을 차곡차곡 담가놨는지 일주일 동안 시신을 수습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대요. 저는 시신을 수습하고 또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을 여러 분 만나봤어요. 거기 있었던 수습위원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몸살이 나가지고 시신 수습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비참한 시신을 물건도 아닌데 건져내는데 하루 만에 끝낼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코에다가 마늘, 쑥을 집어넣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 2군데에서 나온 시신이 300구예요. 300구. 12살 소년 하나 빼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구형무소에서 전체적으로 학살당한 숫자가 1,800명입니다. 거기서 3km 떨어져 있는 용두동 언덕이라고 있어요. 지금의 대성고등학교 그 장소로 가게 되면 거기가 5,000명이 학살된 장소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전에 거기에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바로 공산군들이 거기에다 교도소라든지 형무소에서 쳐놓고 있을 때 인천사육작전 이후에 퇴각하는 과정에서 그냥 조용히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지방 곳곳에 있었던 좌익 세력들한테 학살 인원을 할당을 시켜줬어요. 대전에는 몇 명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 중에 1,000여 명의 죄 없는 양민들을 어떻게 죽였느냐? 끓는 물에다가 끓여서 죽였어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많은 특히 목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어떤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이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념의 한편에 서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우익이 세운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처럼 경제체계를 세운 나라입니다. 자익으로 인해서 공산화가 되는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과 우익 세력들이 막아서서 만든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인데 좌우 이념 대립이 안 된다. 서로 같이 행복하게 서로 타협을 해야 된다.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절대 공존 안 되는 거예요. 좌우합작 안 되는 거예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6.15 14선에 의해 연방대통령을 꿈꾸세요. 안 되는 거예요. 대전 학살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전주로 갔더니 전주에서는 9월 26일에서 29일 그 기간은 우리 민족의 가장 기뻐해야 되는 추석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에 1,000명의 양민들을 학살했어요. 한 명씩 끄집어내서 사바고 몽둥이로 얼굴을 가격해서 죽여버렸어요. 제가 전라도 염산을 올해 들어서 2번을 갔다 왔는데 염산은 정말 전라도 영광군 11개 면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염산면이에요. 염산교회 성도들 3분의 2가 처참하게 학살당했죠. 그 조금 5km 정도 떨어지는 야월교회를 가면 65명의 숫자가 전교인인데 65명을 전부 다 처참하게 학살했어요. 여러분, 신천 학살을 기억하십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신천 학살 그 현장에서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황해도에서 지역 유지로 있다가 유교가 발발하고 나서 애국지사들을 150명을 신천 감옥소에다 집어넣는데 인천 사학작전 이후에 퇴각하는 과정에서 따발총으로 그 따발총을 들고 감옥 안에 있는 150명 향해서 난사를 해서 죽이는데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 150명 중에서 4명 살고 다 죽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미군이 죽였다고요? 아닙니다. 철저한 그것은 공산군들과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학살이 있었어요. 함흥학살
여러분들의 제가 증인을 직접 인터뷰해 봤는데 함흥에는요 발룡굴이라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 2.5kg 파놓은 굴이라고 해서 오리굴이라고 오리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양민학살을 당했냐면 15,000구의 시신이 나옵니다. 며칠 동안. 어떤 식으로 죽였어요? 다이너마트를 폭발해서 동굴에다가 15,000명, 적어도 15,000명을 넣고 다이너마이트를 폭발해서 죽였어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김일성 집단이에요. 자, 황해도에는 개동교회라고 있어요. 180명 교인 중에 175명의 교인을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고 불을 질러서 전부 다 태워서 죽였어요. 이런 얘기들은요 수도 없습니다. 우리 백성여 장군께서 6.25를 통해서 정말 회고록을 보니까 이 회고록에도 나오지만 이분이 6.25 가운데서 보았던 그 참상은 아마 굉장히 큰 충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6.25가 우리에게 준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3대 악마 체제가 얼마나 사악하고 악마적이고 반인륜적인 절대로 하나가 되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타협해서 안 되고 대화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무너뜨려야 되고 자유통일, 보금통일을 완성해야 되는 바로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6.25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저에게 어제도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광화문에서 백선희 장군님께서 하늘로 소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불씨가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저는 뭐 많이 모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들 또 박사님들 많은 학자분들이 앉아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정말 많은 강연들을 릴레이라도 이렇게 살려서 정말 이 분향소를 계속해서 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그래서 자유통일 보금통일을 완성하는 정말 제2의 그런 다무던정선으로 삼는 그러한 정말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호 외치고 저는 불러가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모아서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네, 좀더 연설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백선영 장군님 추모 천국 환송 예배 우리 유튜브에서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구국메아리 유튜브 또 예수 코리아 유튜브 우리 그 외 유튜브 우리 오늘 천국사랑 유튜브 그 외 여러 유튜브가 있는데 우리 명함 주시면 제가 홍보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이 기라성 같은 은혜의 말씀 진실된 말씀 깊은 의미의 말씀들 유튜브를 통하면 다시 재방송으로 볼 수 있고 오늘 마지막 이 강의는 연설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